자, 목요일 이 시간 이진우의 진짜 전략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장세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시장은 어수선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급락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분위기는 좀 바뀐 모습인데 소장님 뉴욕 증시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달라진 모습은 그거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렇게 지수선물 흐름이 미국의 지수선물 개장 전 흐름이 좀 약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장 열리면 올라갈 거야. 아니면 개장 초 좀 이렇게 약하게 출발하면은 오늘도 이마롤 선생이 출연하실 거야. 이걸 말아 올리는 이마롤 선생이 또 나올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벌써 며칠째 이걸 당하고 나니까 이제 지수선물 흐름이 강세를 보이거나 개장 초 상승 출발을 해도 잠자리 들면서 편치가 못해요. 맞아요. 예.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계단식 하락이 더 겁나는 겁니다. 좀 전에 저 리즈 밀러였나요? 벌써 저도 몇 번째 봅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기회라고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늘 매수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TV 보실 이유가 없고 주식 갖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지간하면 우상향입니다. 뭔 걱정을 하세요? 아무 때나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를. 그리고 자막 처리도 좀 잘못된 것 같던데 0.5%포인트가 50bp예요. 그걸 갖다 0.5bp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0.5bp는 0.0005%예요. 50bp죠. 50bp. 그게 0.5%포인트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다시 그거 오자면은 앞선 코너에서도 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우크라이나 때문이냐? 자, 밤사이 나왔던 얘기는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은행 쪽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죠. 또 일부 그쪽에 뭡니까 그 독립 국가로 뭐 인정받았는 그쪽에 뭐 발전소에 불이 나고 뭐 방송국 포스칸이 떨어지고 했는데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시죠. 푸틴 대통령은 참 거침없어 보입니다. 저 이거 BBC 방송에 이그 동영상이 나오길래 쭉 한번 자막도 나오고 하길래 한번 봤더니 뭐 표정이나 태도에 있어서 전혀 거침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인디펜던스, 독립과 어떤 주권을 갖다가 이렇게 허용해주고 그게 여기 말입니다. 자, 이 전체 우크라이나에서 요 동우크라이나, 전체 우크라이나에서 요 지역이 이제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DPR, 도네츠크 뭐 피플스 리퍼블릭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나라에 대해서 두 나라 자칭 이제 공화국들인데 여기다 이제 독립국가를 갖다 승인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얘기인데 백악관의 인식은 재밌습니다. 여기다가 이 비기닝에다가 방점을 찍은 이유는요. 실제 미국 언론들에 들어가면은 기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침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네. 이렇게 발언이 보면은 미국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무슨 뭐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이면 침공인데 침공의 시작이라는 얘기라고 자꾸 하면서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고 조금 더 그 상황이 악화될 수 있겠다 내지는 더 큰 일로 번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 갖다가 시사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 제발 좀 번져줘라 더 커져라 라고 자꾸 주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뭐 아래쪽은 그냥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폭스뉴스하고 뉴스맥스 정도만 열일하고 있는데 뉴욕 포스트 정도 나머지 그냥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있죠. 듀렴 특검에 보고서가 나왔는 그거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시고요. 자, 이거 러시아 주가지수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거의 고점 대비 이날 한 44% 빠졌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주가 추인가요? 요거 오늘 한 저 뭡니까 새벽 1시 정도의 흐름입니다. 새벽 1시 정도의 흐름인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밤사이 말고 하루 전에는
이렇게 막상 침공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급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0% 남짓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3, 4% 하락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요날 러시아 루블 일단 데일리 먼저 보시면은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왜 러시아 루블은 오히려 환율이 1% 정도 내리면서 루블이 약세로 안 갔느냐. 그래서 다들 이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시장은 이거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는 그 이후 흐름이 이렇게 또 루블이 밤사이에는 또 한 2% 정도 약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차트보다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끝났을 무렵에는. 네. 뭐 이걸 갖다 얘기하자면 좀 길어집니다만 이때는 우리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오고 나서 98년에 그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때 부도나고 하면서 러시아 한번 작살 날 때입니다. 그때 러시아 루블이 한 단계 완전히 뭐 1달러당 5루블 하던 게 25까지 갔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한 500원 하던 게 2,500원 환율로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거의 뭐 러시아 망가졌다 싶을 정도의 흐름이었고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때는 뭐냐? 2014년 하반기부터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유가 약세, 천연가스도 약세 이러면서 훅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만 봐서는 야, 이 러시아 망했나 싶지만 이게 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에다가 관세 막 때릴 때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그 충격을 흡수했듯이 이렇게 됨으로써 러시아 천연가스 업체들은 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국제적인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졌지만 그걸 갖다가 러시아 루블로 환전하면은 천연가스 하락폭만큼 환율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흐름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게 진짜 그러면 여기서 이 고점을 열고 훌훌 날아갈 정도로 간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시장이 애초에 어제 보여줬던 것처럼 아 뭐 그거 별일 아니야 그냥 뭐 저러다 말 거야 내지는 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보기에는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유로 루블 환율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1유로당 루블이 얼마냐 하는 그런 흐름이죠. 크게 봤을 때.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정도 보이는 이 레벨을 갖다가 여는 정도로 이 환율이 치솟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시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진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기에는 좀 심각한 단계로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네. 그겁니다. 또 이 그림도 한번 보시죠. 지금 초록색의 S&P 500하고 우크라이나 주가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겹쳐봤는데 우크라이나 주가 지수 봐서는 이 뭐 지금 전쟁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인데 주가 그렇게 뭐 폭락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네요. 지금 뭐 하단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그런 거듭하고 상황입니다.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금융위기 때 부러지는 모습이나 어. 금융위기 직전에 올라가는 그러고 뭐 유로존 재정위기 터지고 했을 때 보니까 저는 이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증시에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버블입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은 그렇고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고 미국 장은 오히려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 전쟁 후유증으로서의 인플레 걱정은 계속되고 그만큼 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또 이렇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보다는 전쟁보다 무서운 건 버블이다라고 좀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제 좀 뭐 지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플레 우려를 자극해서 시장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저께 발표된 미국의 2월 PMI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만큼 연준의 긴축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또 한편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의 우려감으로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도 걱정되고 PMI가 좋게 나왔더니만 좋게 나왔으니까 연준이 좀 공격적으로 긴축하는 데 있어서 별로 걱정이 안. 뭐 이렇게 지표가 훅 가라앉아 버리면은 3월달에 금리 올리는 것이 좀 이렇게 조심스러우실 수가 있겠는데 이래저래 지금
지표가 좋은 것도 지금은 시장으로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선 인플레 측면은 보시면은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파란색은 지금 브렌트유입니다. 파란색은 유가인데 자, 이거 지금 거의 100불이에요. 거의 100불이고 진짜 이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왼쪽 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이제 초록색에 천연가스 이것도 천연가스 중에서도 저 EU 쪽에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인데 이때 뭐 우크라이나 하면서 훌쩍 뛰었습니다만 그러네요. 강하게 슈팅이 나왔네요. 예,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천연가스 가격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외신 보도도 그렇고 무슨 이렇게 칼럼니스트들의 글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걱정스럽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브렌트유는 아마 벌써 이렇게 이 우하향하는 이 검은색 선을 열고 지금은 자꾸 이 빨간색에 머리를 대는 형식으로 계속 고점을 높여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이 또 이렇게 밀이 많이 나오는 곡창지대를 알고 있잖아요. 네. 초록색의 밀 가격 그러다가 또 옥수수도 최근 들어 좀 안정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세 자꾸 요즘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농산물 가격들의 곡물 가격들로 인한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자꾸 나오죠. 옛날에 뭐 어느 분 넘어가시고 자 PMI 자 보시면은 매뉴팩처링 제조업 PMI가 57.5 전달보다 2.0 플러스 요 오렌지색 서비스도 조금 좋아지고 했는데 이걸 갖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긴축이 가능하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거 집값 이렇게 치솟는 거 보세요. 18.84의 의미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인데 전년 대비 YOY니까 전년 대비 19%씩 그럼 기저 효과도 있잖아요. 응? 기저 효과도 있잖아요. 기저효과 2000 그러니 지금 2021년에도 이렇게 급하게 치솟아 오르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다 대놓고도 또 오르고 있으니 집값이 참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러면 연준이 어떻게 모른 척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이 와중에 소비자들의 자신감은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태도지수죠. 이거는 이제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보시죠. S&P 500 이거 지금 새벽에 한 1시쯤에 차트니까 장 마감 때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는데 지금 후행 스팬 보시면은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전저점 깨고 내려왔어요 이미 S&P 500은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선 빨간색의 51선, 101선, 200일선인데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모처럼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참 많이 밀리기도 밀렸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2018년 그 장에서는 데드 크로스 나오고 나서도 한 이 정도 그러면 한 중간쯤이네요. 얼추 이 하락의 중간쯤 오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왔네요. 그런데 팬데믹 때는 데드 크로스 나오는 거 보고 매도 쳤다가는 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 시점부터 오히려 주식은 날아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번 시점에 어떻게 보실 거냐 이거죠. 지금 자꾸 저가 매수를 외치는 쪽은 이번에도 이런 장을 기대하는 겁니다. 2020년 같은 그런 장을 기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가 매수를 갖다가 외치는 거고 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쯤 떨어져서 데드 크로스 났고 이제 밀려봐야 지가 얼마겠니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자꾸 하는 건데 지금은 문제가 그겁니다. 뭐 FAAMG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 나름인데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자꾸 막 밀린다는 거예요. 뭐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해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아무리 좋게 얘기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주가가 서진 않습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그 무렵에 막 들어가 가지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마지막 매수세 역할을 해서 그 꼭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안타깝다고 해서 엔비디아는 좋은 회사예요. 애플이 떨어질 일 있나요? 테슬라가 미래를 보고 가는 테슬라.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섭게 빠졌어요, 간판이. 네. 이 와중에 지금 우리 시장이 여기서 참 잘 버텨왔는데 코스피 일간 한번 보시죠. 잘 버텨왔는데 오늘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오늘도 이 선이 지켜진다면은 우리 시장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 장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아닌 것 같은데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뭐 바닥이 설령 더 저점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바닥은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는 인식은 점점 이렇게 강합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신호도 그렇고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미국은 조금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미국을 완전히 제끼고 우리가 디커플링을 갖다가 완전히 외칠 수 있느냐 이것도 보니까 이제 3월 FMC 이전에 우리 시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 네.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해졌습니다. 네, 저항을 할 수 네, 있느냐 네, 아니냐.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 더불어 오늘 하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일단 기준금리 동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또 다음번에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네. 결과가 나오면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포인트 알려주셨고요.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